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차 길들이기를 할 때 해야 된다는 방법보다는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행동만 되도록 안 하신다면 신차를 구입하고 나서 아주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의미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차 길들이기를 하셨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다들 아시는 거죠. 3급이라고 하죠. 급출발, 제동, 급가속, 이렇게 3가지를 3급이라고 하고, 신차 길들이기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사실 이것만 안 해도 신차 길들이기는 거의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왜 하면 안 되냐, 그럼 어느 정도로 하면 안 되냐, 사실 우리나라 특성상 그렇게 급가속이랑 급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막 과학 5호기 끌고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그냥 일반인들 기준에서 아마 급가속이랑 급출발, 급제동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통 특성상.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급출발이랑 급가속을 좀 여러 번 했다, 하루 동안. 그랬을 때 이거 신차인데 내 차가 망가진 거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 제가 기계공학과인데 기계공학과에서도 기계를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차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사가 있고 나사 구멍이 있으면 나사 구멍과 나사 간의 그런 공차를 잘 맞춰야 되는데, 공차라고 하면요, 이게 꽉 끼게 조이느냐 아니면 좀 느슨하냐 아니면 엄청 꽉 껴서 망치를 쳐서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걸 공차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부품만 한 3만여 가지가 들어가요. 그렇게 많은 부품이 결합이 돼서 나오는 게 저희가 타고 있는 완성 자동차라는 것인데, 그런 완성 자동차에 공차가 잘 맞는 것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막 엄청 딱 들어맞아서 그게 잘 맞물리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공차가 조금씩 엇나가고 조금의 느슨함 아니면 조금의 뻑뻑함이 있어서 엔진이 피스톤 운동을 할 때 공차가 안 맞는 부분을 내가 운전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차량의 부품들이 잘 어우러지게끔 하는 그 기간을 신차 길들이기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급출발이나 급제동을 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가겠죠. 무리가 가면서 예를 들어서 급제동을 할 때 브레이크를 팍 밟았어요. 디스크에 힘이 주면서 클리프로 딱 잡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힘의 균형도, 급제동을 해버리게 되면 힘의 균형도 안 맞겠고, 그랬을 때 조금의 브레이크 디스크에 변형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엔진을 급가속했을 때 너무 빠른 피스톤 운동 때문에 약간의 부하가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엔진을 만드는 기술, 완성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공차의 그런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나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사람이 만든 것이다 보니까 조금의 공차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급가속과 급제동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아무튼 급가속과 급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만 지키시면 신차 길들이기를 다 하신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신차 길들이기를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두 번째, 네,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아직까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신호 대기할 때 중립을 안 넣으면 막 몇 점씩 감점, 이거 아직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호 대기할 때는 중립을 넣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차를 처음 사는 초보자분들이 물론 중립 기어를 넣으면서 연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특성상 미국 같은 정차할 때 중립을 두는 게 확실히 절약이 돼요. 왜냐면 거기는 신호대기가 길거든요. 1분, 2분 이렇게 분 단위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다 서다 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정차했을 때 한 30초 중립 넣고 다시 가고, 또 가다 30초 중립 넣고 또 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호대기 할 때도 중립을 넣는 게 그렇게까지 연비가 절약되진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왜 신차 길들이기에서 하면 안 되는 것 두 번째로 선정을 했냐면요, 보통 초보자분들은 운전면허를 따면서 신호 대기에는 중립을 무조건 넣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중립을 넣어놓고 까먹고 다시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출발을 할 때 중립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넣은 다음에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고 안 나가니까 그때 바로 D를 넣어버려요. 그랬을 때 변속기에 가는 충격은 많이 큽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운전을 많이 했지만
중립으로 넣다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을 밟은 상태에서 뒤로 체결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변속기에 가는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신차한테는 굉장히 안 좋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연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연비가 절약되는 게 아니니까 애초에 그냥 신호 대기 시에는 그냥 중립으로 넣지 말고요.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오토홀드도 많이 나오고요. ISG라고 해서 정차 중일 때 엔진을 꺼놓는 기능도 많이 들어가니까 굳이 중립에 넣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중립을 넣어서 내가 그렇게 까먹어서 엑셀을 밟으면서 D를 넣게 되면 변속기에 가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 신차 길들이기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세 번째. 네, 이걸 신차 길들이기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데, 신차를 사시면 아무래도 모든 부품, 뭐 크롬 같은 데나 아니면 차를 타보시면 모든 부품에 비닐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센터페시아의 그 내비게이션 부분에도 비닐이 있고, 뭐 하다못해 운전대 시트 밑에 부분이 다 비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문 밖에 그 문콕 방지라고 해서 파란 색깔 스펀지가 붙습니다. 그런 거를 안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물론 차를 타서 비닐 같은 건 떼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그 문콕 방지의 그 파란 색깔 스펀지는 왜 안 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좋은 쪽인 것 같아요. 한두 달 동안은 그래도 문콕 방지를 위해서 이걸 붙여놓는 건 괜찮지만, 진짜 보면은 신차를 사고도 1년이 지나고도 이걸 안 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떼면요 늘러붙어요. 차 도장면에 늘러붙어서요, 나중에 막 1, 2년 지나고 떼버리잖아요. 그럼 이 파란색 스펀지가 늘러붙고 안 떼집니다. 자국이 그대로 생겨요. 그리고 비닐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비닐을 내가 다 뗐다고 하지만 진짜 막 시트 밑에라든가 이런 데도 다 붙어있거든요, 비닐이. 그런 데를 다 찾아서 다 빼야 돼요. 특히 이번에 나온 제네시스 G80은 비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진짜 꼼꼼하게 뜯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런 비닐들은 안 뜯고 계속해서 운전을 하면 햇빛의 자외선에 의해서 비닐이 녹으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나 그 문 쪽에 파란 색깔 스펀지 같은 경우는 꼭 떼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차피 지금 뭐 문콕 방지, 뭐 PPF 필름도 잘 나오죠. 그런 도어 가드도 잘 나오니까 그런 거를 차라리 붙이는 게 낫지. 그건 말 그대로 신차에 달려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이거를 소비자들이 계속 쓰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늘러붙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차 길들이기를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네 번째. 광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신차를 만들 때 도장면이 완전하게 마르기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3개월의 시간 동안은 웬만하면 광택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광택은요, 사람의 피부로 따지면 막 피부가 안 좋아졌어요. 이걸 가서 피부과를 가서 광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광택은 이 피부, 안 좋은 피부를 다 긁어냅니다. 미세하게 긁어내서 그 안쪽에 새로운 피부가 보이게 하면서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광택이거든요. 차의 도장면을 깎아서 깨끗하게 만드는 게 광택인데, 3개월도 안 되는 신차한테 도장면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걸 깎는다? 라는 건 저 입장에서 많이 비추를 하고요. 내가 진짜 광택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차를 신나게 타세요. 신나게 타시다가 한 1년이 지나서 이게 좀 더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잔기스가 많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광택을 하는 거예요. 광택은 1년 후에 하시는 게 좋고요. 세차 같은 경우도 3개월 전에 세차를 해도 되는데, 자동 세차는 저는 안 하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동 세차 같은 경우도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스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손세차를 조심스럽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신차가 출고되기까지 3개월 정도는 도장면이 완전히 말라야 되니까 웬만하면 광택을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은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첫 번째만 사실 안 하면 돼요. 급출발이나 급제동만 안 하면 웬만한 신차 길들이기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죠. 엔진오일 같은 경우 뭐 신차 길들이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엔진오일 갈아야 된다, 아니다, 엔진오일은 뭐 그냥 10,000km에 갈아도 된다,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저 입장은 솔직히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신차 길들이기가 끝나고 바로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주조 기술이 좋아져서 공차의 오차를 많이 줄였다 해서 미립자 같은 것들이 잘 안 나온다고
해도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나오는 게 미리짜예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첫 번째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딱 한 번에 딱 갈고 그 다음에 깨끗한 엔진 오일을 하는 게 좀 더 자동차한테는 좋겠죠. 하지만 길들이기가 보통 1000km, 2000km라고 하는데 그때 엔진 오일 갈기는 조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차를 사면 5000km에 한번 갑니다. 물론 그 전에 가는 게 더 좋지만 저도 금전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5000km에 첫 번째 엔진오일을 가는 편이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신차 길들이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각각의 차량마다 달라요. 각 브랜드마다도 다르고요. 차량마다도 다르니까 차량을 사실 때 주는 매뉴얼 한 번만 보시면 몇천 킬로까지는 어떻게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가솔린 같은 경우는 4000rpm 미만으로 유지를 시켜야 되겠고 디젤 같은 경우는 3000rpm 미만이 좋고요. 벤츠 같은 경우는 보통 1500까지가 신차 길들이기라고 하고 BMW 같은 경우는 2000km 정도고요.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1000km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뭐 다 또이또이 하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래도 1000km까지는 되도록이면 급제동과 급가속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매뉴얼을 보면 다양한 영역, 다양한 RPM을 좀 이용을 하는 게 차한테도 좋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4000rpm 넘어서 고RPM으로 쏘라는 게 아니라 뭐 0부터 4000rpm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랬을 때 좀 부드럽게 RPM을 올리고 부드럽게 낮추는 급제동과 급가속은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게 좋고요. 뭐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열심히 잘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